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에 대해 잠시 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지난 사연들을 들어보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문득 저의 그 시절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꺼낸 이야기라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적어볼 테니 다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한 지 5년 차 된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1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미혼이었던 시숙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1년 뒤 결혼을 하게 된 시숙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시숙이 집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독립한 사람이 합가를 한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형님 집안 역시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던 터라 여러모로 갑작스러운 합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씩씩거리며 그 의아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장남이면 다야? 짜증나 진짜. 왜 무슨 일인데? 아주버님이랑 다퉜어? 내가 형이랑 싸움이나 되겠어? 엄마가 형만 감싸고 도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왜 그러는 줄 모르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저 장남. 혼자 살 때도 나가 살던 형이 결혼까지 했는데 왜 합가했다는 줄 알아? 엄마가 글쎄 사업자금을 대준다고 했대. 사업자금? 아, 그래서 합가하신 거야? 그래. 사업자금 주는 조건으로 합가하라고 했대. 형이랑 형수는 신나서 들어간 거고. 이게 말이나 돼? 우리 결혼할 때는 돈이 다 묶여서 땡전 한 푼 안 주시더니 형한테는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돼? 어디 차남 서러워서 살겠소? 남편은 분하다는 듯 씩씩거렸고 전 비로소 아주버님과 형님이 합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뿐 다른 생각은 맹세코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진 돈으로 시모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수밖에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씩씩거리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더 잘하면 본인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없지? 없긴 한데 왜? 왜긴 왜야. 우리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엄마 비위도 좀 맞추고 반찬도 좀 해주고 오자. 왜? 어머님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으시대? 아니, 그냥 좀 잘 보이자 이거지. 갑자기 왜? 어머님한테 밉보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 예뻐하셔. 그 정도 예쁨으로 되겠어? 형수는 지금 그 집에서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엄마한테 아부떨고 있을 텐데? 당신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이 얼마인 줄은 알아? 그 많은 재산 다 형한테 넘어가게 둘 거냐고. 우리도 부지런히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시모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희 시모는요, 앞서 남편이 말했듯이 저희가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보태주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갚아나갈 제가 안쓰러웠던 부모님이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해주셨고요. 그런 시모가 아무리 합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들 시숙에게 사업자금을 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차남보단 장남, 시숙에게 뭐가 됐든 더 크게 물려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 눈엔 훤히 보이는 시모의 의중이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는 듯했고 저를 끌고 끝까지 시댁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제발 부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부탁이라고까지 하니 남편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뜻대로 반찬도 만들고 시모에겐 늘 그렇듯 싹싹하게 굴고요.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시모에게 잘한 건 재산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부탁 때문도 있었지만 그때까진 그저
시모와 사이가 나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사이가 좋은 편이 더 나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다 시모와 함께 사는 형님의 안색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지니 딱 발길을 끊을 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저 왔어요. 왔어, 동서? 어머, 이건 다 뭐야?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매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와? 에이, 이 정도 반찬 만들 시간은 있어요. 저희 먹을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면 되는걸요. 그런데 형님 안색이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나?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좀 피곤하네. 혹시 임신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좀 피곤해서 그래. 형님은 그저 피곤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저 피곤한 안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그저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가며 형님의 일손을 덜어주었고, 형님은 그런 제 마음을 고맙게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이렇듯 효도를 가장해 형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 남편은 시모에게 잘 보이려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엄마, 아들 왔어. 왔니? 바쁠 텐데 뭘 이렇게나 자주 와? 자주는 무슨? 생각 같아서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까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 아픈 데는 없지? 식사는 하셨어? 오늘도 엄마 며느리가 엄마 드시라고 반찬 만들어 왔어. 엄마 둘째 며느리 음식 좋아하시잖아. 나밖에 없지? 음식은 며느리가 만들었는데 생색은 왜 자기가 낸대? 웃기는 녀석일세. 둘째야, 고생했다.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힘들지 않아? 네, 괜찮아요. 저희 거 하는 김에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형님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저는 이런 거라도 해야죠. 맛있게 드셔주시니 그저 감사하답니다. 모시고 살기는 무슨, 내가 모시고 사는 거지.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편하게 사는데.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찬물 엎은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형님 눈치를 살피는데 형님이 저를 보며 괜찮다는 입모양을 해주며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남편 역시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를 살피다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고요. 에이, 우리 엄마 또 이런다. 우리 엄마 시장하시구나. 얼른 식사합시다. 자자, 둘째 며느리가 만든 비장의 반찬 장조림도 있다고요. 얼른 식사들 합시다. 이 녀석이 하여튼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애교만 많아서는 내가 우리 둘째 때문에 웃고 산다. 웃고 살아. 당연하지. 둘째 아들이 최고지. 그래, 최고다. 시모는 결국 남편의 애교에 웃어 보였고 그제야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형님의 안색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고 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오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모의 시집살이로 형님이 고된 것 같은데 먹거리 걱정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만큼 남편 역시 노력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에게 최고라는 말만 할 뿐 남편이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시모가 가지고 있던 건물은 하나 둘 처분해 시숙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점점 초조해하더군요. 이번에 또 건물 내놨다고 하던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형은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그렇게나 드는 걸까? 난들 알겠어? 나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뭐 사업 확장하거나 새로운 아이템 개발 중이거나 그렇겠지. 원래 사업하면 돈 많이 든다고들 하잖아. 남 이야기해? 당신이 왜 그렇게 태연해? 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저러다 형한테 다 주면 어떡해 해. 어떻게 하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제 마음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정말 욕심 안 나? 안 아쉬워? 나도 사람인데 욕심 나고 아쉽기도 하지. 그 건물 한 채면 이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싶은 순간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안 되는 일인 걸 어쩌겠어?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헛된 희망 품으면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내려놔. 그래야 당신도 스트레스 덜 받지.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알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조금도 안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시모를 떠보기도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한 적도 많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려니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남편의 입장에선 같은 자식인데 오로지 시숙에게만 그 많은 재산이 들어가니 시샘 날만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건물이 남았을 때 남편은 애가 탈 대로 탄 것인지 저에게 화를 내며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건 맞아? 남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저 역시 그간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고 목소리가 절로 날이 선 채로 흘러나왔어요. 보면 몰라? 나 정도면 며느리 중에서도 잘하는 편이야. 자주 전화해서 안부 인사도 하고 음식 맛있게 되면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말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더 해, 더 하라고. 엄마 입안에 혀처럼 굴란 말이야. 건물 이제 한 채 남은 거 알지? 당신이 그 정도는 해야 그 건물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 건물 받으면 나 혼자 좋은 줄 알아?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이쯤 되니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했어요. 재산 바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그게 효도가 되나요? 그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오로지 시모 재산만 바라고 자기 일엔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더는 차별받아 할 수 있는 당연한 시샘이 아니라 그저 시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그 건물 우리 주시면 좋겠지 왜 안 좋겠어? 그런데 그걸 바라고 어머님께 과하게 잘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만해. 어떻게 온 정신이 전부 어머님 재산한테 가 있어? 당신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며. 당시에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지만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었고 남편의 일처리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전혀 상관도 없는 제 부서까지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곧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저는 결국 참았던 화를 내며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성하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 일해도 그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회사 그만둘까봐. 그만두고 엄마 비서나 할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가정주부인 시모에게 비서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이해되지 않는 건 이 모든 말이 남편의 진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이 기대감에 차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남편에게 고함을 빽 질러버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정신 좀 차려 제발. 그리고 어머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비서가 왜 필요해? 다시 한번 그딴 말 하기만 해. 효도고 나발이고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을 테니까. 뭐? 당신 진심 아니지? 진심이야. 난 당신처럼 어머님 재산 바라지도 않아. 내 몸 멀쩡한데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지. 난 그저 당신 엄마니까 그 감사함으로 어머님께 잘하려고 한 거지. 당신처럼 재산 바라고 이때껏 그랬던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회사 일에나 신경 좀 써.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당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잘할 거지? 남편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끝까지 저의 화를 돋웠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물으면 나 다신 어머님께 전화도 안 한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이야기도 다신 꺼내지 마. 그딴 이유로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면 나 진짜 어머님이랑 확 싸워버릴 거니까. 알겠어? 알겠어.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지만 적어도 저에게 더는 이상하고도 정신 빠진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눈치를 보느라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긴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건물에 대해선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일부러 시모와 거리를 둔 것도 있긴 했지만 일도 바빠졌던 터라 통화한 지 오래되어 조금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쁘니?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했다. 아,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나야 늘 똑같지. 난 또 연락 없길래 네가 내 재산 포기했나 했지. 조금 황당했어요. 갑자기 웬 재산 타령인가 싶어서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기에 더욱 황당했죠. 그래서 전 시모에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되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 재산 바란 적 없는데요. 그러니? 난 네가 반찬도 만들어 오고 나한테 잘하길래 내 재산 바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한 행동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전 며느리 된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반찬이야 매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거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가지고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해요. 그러니? 네 남편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던데 넌 아니라니 그리 믿으마. 하여튼 내일 주말인데 어디 가니? 내일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다름이 아니라 약속 없으면 와서 반찬 좀 하거라. 네가 만든 반찬이 먹고 싶구나. 이상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던 시모인데 갑자기 전화까지 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더라고요. 왜인지 이상한 예감이 들기도 했고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이긴 하지만 이미 약속이 없다고 말해버린 전 하는 수 없이 가기로 약속을 해버렸죠. 그러면 내일 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문자로 보낼 테니 올 때 대충 장 좀 봐오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들이 왔고 대부분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더군요. 더욱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전 남편과 함께 장을 봐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게 생각해봤자 답은 없고 일단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전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러한 제 생각은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가 장까지 봐서 오랜만에 시댁에 간다는 사실에 한껏 신이 났더라고요. 여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 이렇게 장까지 봐서 말이야. 어머님이 좀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나는 마음이 심란한데 당신은 그저 신나? 나는 신나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집 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싫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우리 집에 가자니까 당연히 신나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은 왜 심란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엄마가 당신 음식 먹고 싶은가 보지. 아, 당신은 참 좋겠다. 그렇게 온 세상이 간단하고 밝기만 해서. 부럽다, 부러워. 남편은 저의 비꼬는 말에도 그저 신나서 이리저리 방방 뛰어댔고 전 그런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집골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집이었는데 바닥엔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는데도 욕실엔 마땅한 수건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섣불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부르더군요. 남편의 부름에 시모는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느긋하게 걸어 나왔고요. 엄마! 엄마! 왔니? 깜빡 잠들었네. 언제 왔니? 막 왔어. 그런데 집골이 왜 이래? 형수는? 남편은 당연스럽게 형님에 관해 물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도 싫다는 듯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둘째야, 장 봐온 건 주방에 두고 일단 청소부터 좀 하거라. 빨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엉망이야. 집안일 좀 대충 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려무나 부탁 좀 하마. 네? 아, 네. 왜 제가 해야 해요? 이딴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안 상태가 심각한 만큼 시모의 표정도 심각했고 전 그저 네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쌓여있는 집안일들을 하고 음식들을 해냈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다 했니? 고생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거라. 밥은 다음에 같이 먹자꾸나.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집안일 시키고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상까지 차렸더니 이제 와서 밥도 먹이지 않고 집에 가라뇨. 심지어 저녁 시간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시간이라 당연히 저녁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했던 터라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시모의 말은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시모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어? 집에 가라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이만 가.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배고프단 말이야.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이란 힘은 다 썼는데 밥도 안 먹이고 보낼 거야? 남편은 떼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는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 엄마가 오늘 네 형수랑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가. 둘째야, 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은 네가 이해 좀 해주렴. 내가 네 형님이랑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곧 네 형님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려무나. 그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오늘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저 왔다 갔다고 하시던가요? 급하게 저희 보내길래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형님한테도 전화 안 했는데요. 아니, 어머님은 아무 말 안 했지. 어머님 댁에 가보니까 동서가 한 음식이 있길래 그제야 동서가 와서 그 고생을 한 걸 알았어.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형님, 어머님 댁에 안 계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오늘 어머님 집 꼴도 그렇고 여러모로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나 요즘 친정에 있어.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 남편이나 어머님한테는 이미 이혼할 거라고 말 다 했고 동서한테는 말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네. 미안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부부 사이 문제니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과 시숙 사이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커녕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요. 네? 이혼이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난 사업하는 남자랑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님도 한몫했고 동서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생색내는 줄 알아?
날 무슨 하녀처럼 부려먹는다니까. 남편이란 놈은 사업에 미쳐서 자기 마누라가 당하든 말든 돈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나도 지쳤어. 전 전혀 몰랐어요. 매번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표정 밝으셔서 그런 쪽으론 생각도 못했어요. 가끔 안색 안 좋으신 건 그저 형님 말대로 피곤하신가 보다 했는데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저라도 더 자주 가서 좀 도왔을 텐데요. 동서가 이렇게 신경 쓸까봐 그랬지. 동서 성격에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이것저것 돕는다 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 나 걱정되어서 자주 오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아예 그 집에 사는 사람처럼 들락날락 했겠지. 그나저나 앞으로 어머님이 동서를 많이 괴롭힐 거야. 종처럼 부려먹던 내가 없으니까 이젠 동서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마. 순순히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대할 거니까. 알겠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동서. 평소 형님과 사이가 좋았던 게 이럴 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형님은 그 뒤로도 나에게 당부와 걱정 어린 우려들을 긴 시간 쏟아내 주었고 전 형님 덕에 그간 몰랐던 시모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간 형님을 종부리듯 사람을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형님이 너무 힘이 들어 인상이라도 찌푸리는 날엔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남편 잘 만나서 넓은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그 정도 일이 힘드냐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힘든 티 내면 정말 삶이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도 말했다더군요. 시숙의 사업 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었죠. 형님은 시숙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호구처럼 살았고 이 모든 상황을 시숙은 뻔히 다 알면서도 그저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형님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시모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제가 타깃이 될 테니 조심하라고 당부 또 당부해 주더라고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나에게까지 그런 짓을 할까 했는데 상황은 형님의 말처럼 흘러가더군요. 그간 저에게 먼저 연락을 잘 하지도 않던 시모는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고 들더라고요. 둘째야, 오늘 회사 마치고 집으로 좀 오거라. 오늘이요? 그래, 오늘. 와서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수건도 좀 삶거라. 수건이 영 시원치가 않아. 푹 삶아야 때도 지고 뽀송뽀송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오는 김에 장도 좀 봐오고. 돈은 오면 줄 테니 장 보는 김에 과일도 좀 넉넉히 사와. 과일도 다 떨어져 가니까. 알겠지? 그러면 오는 걸로 알고 끊으마. 말이 좋아야 부탁이지. 이건 뭐 앞으로 절 호구 취급을 하겠다는 선포와도 같더군요. 형님에게 들은 말이 없었다면 그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호구 잡히는 줄도 모르고 시댁으로 갔겠지만 들은 말이 워낙 많았던 저는 시모에게 뭐 하나라도 효도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남편에게 전부 넘겨버렸어요. 바보 같은 남편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시댁으로 달려갔고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와 형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산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니? 왜 네가 안 오고 내 아들을 보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일이 워낙 바빠서요. 너희 같은 회사지 않니? 너는 바쁜데 네 남편은 한가해?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믿는 척이라도 하지. 어머님, 남편이랑 저랑 부서가 달라요. 부서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일이 다르니 바쁜 시기도 다르고요. 요즘은 우리 부서가 유난히 바쁘고 남편 부서는 한가한 편이라서 그래요. 정 못 믿겠으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됐다. 그걸 못하러 물어봐. 뭐 중요한 거라고. 하여튼 앞으로 내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거라. 그래야 내가 너 하는 짓이 예뻐서라도 하나 남은 건물 네 남편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볼 테니까. 재산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시모의 이런 말들이 무서울 리가 없었고, 그랬기에 전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저를 부르면 저는 남편을 보내버리는 일상이 반복되고, 어느 날은 시모에게 한 소리 들은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 부른 게 아니라 당신 부른 거라며? 당신은 나 부른 거라고 했었잖아. 누굴 불러서 누가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누구라도 가서 집안일 했으면 됐지. 그리고 당신 엄마 집 일인데 꼭 나만 가서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누구든 시간 남고 마음 가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싫다잖아. 엄마가 나 말고 당신 보고 오래. 오늘도 나한테 얼마나 짜증냈는 줄 알아? 마누라 말이라면 똥도 먹을 놈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앞으로는 엄마가 부르면 당신이 가. 당신이 가서 집안일을 하든 엄마 어깨를 주물러 주든 엄마가 시키는 일은 당신이 하란 말이야. 저는 이 말이 꼭 앞으론 시모의 하녀로 살라는 말처럼 들려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도 아니고 오라가라 하면 그 말을 다 들어야 하나요?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마당에 이 무슨 개보다도 못한 취급인가 싶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새겨들어. 효도를 하고 싶거든 당신이 직접 해.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나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시댁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일이 한가하다고 한들 시댁 일 도맡아서 할 생각도 없어. 특히 당신처럼 재산 바라고 하는 효도?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빈정거리며 가소로운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겁나서 효도하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 그래, 나도 좋다 이거야. 앞으로 당신한테 절대 우리 집에 가라는 말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대신 우리 엄마한테 건물 물려받으면 당신은 국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을 테니까 그때 가서 섭섭해하지나 말라고. 30살 넘은 남자가 어쩌면 이렇게도 유치한지. 정말 제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인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아니, 3살짜리라면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마누라까지 호구 잡히게 하려고 하니 오만정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아휴, 제발 돈 좀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을 테니까 그런 걱정 말고 제발 당신 선에서 당신이 알아서 효도해라. 알겠어? 그 후로도 전 여전히 시모가 부르면 남편을 보내버렸고 남편은 기분 나쁜 티를 내긴 했지만 늘 저를 대신해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으로 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의 양손엔 시모의 짐이 가득했고 전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당신 손에 그건 뭐야? 무슨 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 짐이야.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까 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이 계획한 일은 아닌 듯했고 시모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듯했어요. 남편은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 리 없었던 시모는 저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제 집에서 살겠다고 선포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해? 나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내마.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첫째네 결국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장남이 속이 많이 상하는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서 내가 잠을 통 못 자고 있고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기력 회복 좀 하려고 한다.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시숙이 이혼을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오는 건가요? 시숙이 술에 취해 집에 오면 앞으로 술을 자제하라고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왜 애꿎은 우리 집에 와서 다짜고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요. 저도 며느리로서의 도리 참 좋아합니다. 그런 저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태를 허용하고 넘어간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아니요, 어머님. 전 싫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너 뭐라고 그랬니? 싫다고 그랬니? 네, 싫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아니, 100번 생각해 본다 한들 싫어요. 너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 내가 여기서 평생 산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좀 지내다가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니? 시모는 저의 당돌함이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어오더라고요. 마치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요. 전 그런 시모의 말투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대로 알아듣도록 더욱 강하게 말을 했어요. 네, 싫어요. 어머님은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 잠깐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님 형님께도 잠깐만 같이 살자고 해놓고선 4년을 부려먹으셨다면서요. 전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전 단호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이 더 놀라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말투는 또 그게 뭐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얼른 싹싹 빌고 엄마가 쓸 빵 청소나 해. 얼른.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 잊었나 본데 여기 우리 집에서 해준 내 집이야. 명의도 내 명이라고. 이딴 집 몇 푼이나 한다고 이 유세인지 모르겠네. 그래, 네가 나가라니 내가 나간다마는 이 한 가지는 똑똑히 알아둬라.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이라도 나가는 순간 내 아들도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네가 날 이 집에서 내보내면 내가 너희 이혼시키겠다는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니? 넌 절대 날 이 집에서 내보내지 못해. 라는 시모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서 시모를 따라 나가 저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이면 저도 그깟 이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걸 시모는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도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어머님 나가라고 해서 나랑 이혼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짐들 다 싸들고 가. 2번 다신 짐 핑계로 이 집에 들락날락하는 일 없게. 들었지? 아들, 당장 짐 챙겨. 네 마누라가 겁대가리 없이 짓거리는 거 보니까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필요가 있겠구나. 어디 법원 가서도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두 여자의 진심 가득한 선포에 남편은 잠깐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 시모의 강한 눈빛 한 번에 짐을 다 챙겨 시모의 뒤를 따라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오만정이 떨어졌던 남편이긴 했지만 이혼만은 하기 싫어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인데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굳게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해 남편에게 통보해버렸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도장만 찍으면 돼. 기어코 이혼을 하자고? 당신도 짐까지 싸서 나갔을 땐 이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었어? 위자료, 재산 분할 잘 살펴봐. 소송까지 하려면 그래도 되고. 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잘 생각하고 결정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랑 이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다니게? 자신 있어?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해야 할 상황이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착각 좀 하지 마. 나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이혼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이혼 좀 한다고 별 문제될 게 있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결정이나 빨리 해.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저를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듯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조건도 제가 내세우는 대로 다 해준다면서요. 그래, 하자. 당신 말대로 그까짓 이혼 하면 되지 뭐. 조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빨리 이혼해. 그까지 푼 돈 얼마든지 줄게. 어차피 난 엄마한테 건물 받을 건데 그깟 돈 아껴서 뭐 하겠냐? 그래, 참 부럽네. 그 건물 부디 꼭 당신이 받길 바래. 그러면 합의한 걸로 알고 있을게.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전 다른 분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시모의 재산은 결국 저의 이혼에 큰 도움이 되더군요. 전 남편이 정말로 저의 뜻대로 제가 내세운 조건에 맞춰 이혼을 해주었으니까요. 정말이지 그 재산에 감사한 마음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하긴.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괜한 고집부리다 이혼녀 딱지나 붙게 되고 꼴 좋다. 나만 이혼녀 됐다는 듯이 말한다. 내가 이혼녀면 당신은 이혼남이야. 그리고 돈방석? 그래, 어디 두고 볼게. 당신이 돈방석에 앉게 될지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지 당신이야말로 후회하지 마.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전 시모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형님에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건물마저 진작 처분해 시숙에게 투자한 상태였고 시숙은 그마저도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끊임없이 자금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리는 족족 망해서 끊임없이 자금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연달아 사업을 말아먹은 시숙은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다니고 있었고 그 꼴이 보기 싫어 시모는 제 집까지 온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 남편에게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일로 피곤해서 말하지 못했고 그 뒤론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후회? 내가 후회를 왜 해? 내가 너처럼 멍청한 줄 알아? 난 적어도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너처럼 눈앞에서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 이렇듯 끝까지 저에게 헛소리만 하는 전 남편을 보며 후회할 사람은 너라는 말을 속으로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 시모 모두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집도 세를 줘버렸고 회사도 이직을 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버렸죠. 그 후 형님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재산을 전부 시숙에게 투자한 것을 알아버린 전 남편이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형님에게까지 연락이 와 재산은 전부 날린 것이 맞냐, 정말 저와는 연락이 되지 않냐 등등 몇 번이고 물었다고 했어요. 저를 찾아다니는 검은 속내는 뻔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고 그거에다 시모회계소가 퇴직금까지 미리 받아 시숙에게 다 줘버려 빚쟁이 신세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들러붙어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 저를 찾아 나선 게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전 시모도 전 남편과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니, 그 아줌마도 별반 다르지 않아. 있는 재산 다 첫째 아들한테 다 갖다 주고 깡통 차니까 둘째 아들 돈까지 끌어다 난리를 부리다가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어쩌겠어? 그냥 빚쟁이 두 아들 둔 빚쟁이 엄마가 된 거지. 하나 있던 집까지 다 말아먹고 요샌 단칸방 월세살이 한다고 하더라. 다 큰 아들 둘 끌어안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라지 뭐. 동서는 이제 이쪽으론 신경도 쓰지 말고 관심도 주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 나도 이제 그 집 신경도 안 쓸 거야. 세 인간 모두 빚쟁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참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재산 믿고 사람을 괴롭혀대더니
딱 어울리는 벌이다 싶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시댁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승진도 했고,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죠. 사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혼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즘엔 그 시간들을 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라고 단정 지을 만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 결혼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저 아직까진 휴일엔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혼자 하는 여행길에서 제가 보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계속 혼자 지내보려 합니다. 최근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손가락도 다치고 물집도 생기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즐거워 한동안은 기타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낼 듯 합니다. 이 정도면 혼자 지내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